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춘택 원장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지연 의원님, 이성건 의원님, 예, 말씀하시죠.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아, 예. 예,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4개월 됐습니다. 네, 그 애기평 내부 사업들은 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주요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그쪽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지난 10년간 애기평 공고과제 중에 미래와 도전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와 도전이 주관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1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11개 과제에 266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맨날 미래와 도전만 등장해요? 회사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의혹과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야기로는 이 업체를 만들 때 네. 관여했던 분들이 이제 원자력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과 그 제자들이 했고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사업 수주를 여기서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사제지간으로 엮인 소위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하는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셨던 이은철 원로 교수께 제가 일각에서 원전 마피아라는 호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불쾌하시던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예. 그런 풍문과 평판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계시죠? 아, 그분에 대해서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원전 마피아라는 그런 예,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유념해서 우리 원장님이 애기평 가셨으니까 앞으로 국정과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규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노후 산단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정부에서 혁신산단을 선정해서 노후 산업단지를 지원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청년들이 결국은 이 산단의 취직을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환경, 접근성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보기엔 뭔가 좀 반짝반짝해 보이지 않는다. 예? 조금 뭔가 좀 쇠락해 보인다. 시대에 이렇게 선도하는 느낌이 안 든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혁신성장하고는 조금 멀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컨버전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이 우리 소위 지금 걱정돼가는 노후 산단에 저는 전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런데 좀 고민하고 보관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신산업, 융합산업의 좀 기반을 우선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신산업 융합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화, 협력체를 만들어서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여러 혁신 지원기관을 집적시켜가지고 신산업 분야 기업 활동을 좀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자체도 청년 창업가들이 좀 친화적인 이런 곳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들이 역량과 자질은 대단히 높으신데 한간에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의
국장은 물론이지만 주무과장부와도 못할 수도 있다. 힘이 조금 수모스러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경력이나 지혜나 경륜으로 보면 대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거꾸로 산자부의 산업 정책으로 반영하고 여러 가지 고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사장님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권평호 코트라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수출 중요하죠? 네,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관여했습니다만 우리 국정과제 38번에 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매년 내수기업 5,000개사 수출기업 창출한다. 코트라는 전체 목표 중 2,400개사를 할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수출 늘리고 그중에 특히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단의 보관이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한편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산적으로 좀 뒷받침이 좀 미흡해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기업 전환에 성공한 2016년도 신규 수출 창출 기업은 무려 1,709개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43%가 다음에 바로 수출이 중단되는 기업이 됐다고 그래요. 자, 이 수출 중단된 기업들의 이유를 보니까 첫째가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코트라가 지원하고 얼마든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코트라가 충분한 자기 역할들을 못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 네. 수출을 수출을 막 시작을 하는데 지원을 끊어버려서 중단했던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데 2017년부터는 $10,000, 5만 달러, 내년부터는 10만 달러까지 수출하는 초보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멘토링을 실시해서 중단하는 일이 최대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감에는 자랑스럽게 그러한 지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